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어드레서블의 사용 방법에 관한 영상입니다. 어드레서블은 기존 에셋 번들보다 조금 더 쉽게 관리해주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로딩 화면에서 업데이트가 있을 때 추가 파일을 받으시는 걸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되는 게 에셋 번들 또는 어드레서블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런타임 중에서도 해당 파일이 작다면 바로 불러와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말은 이렇긴 한데 솔직히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모르겠고 자료가 있긴 한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질 않아 사용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저 또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 영상이 어드레서블을 이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어드레서블을 세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하겠다 생각되는 부분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어드레서블을 처음 접하시는 거라면 무작정 따라하면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레서블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패키지 매니저에서 어드레서블을 다운받습니다. 윈도우의 패키지 매니저로 이동합니다. 유니티 레지스트리에 어드레서블을 인스톨해서 설치합니다. 설치를 완료하셨다면 윈도우의 에셋 매니지먼트 어드레서블 그룹을 선택합니다. 해당 창이 뜨게 되면 크리에이트를 눌러 만들어줍니다. 다음과 같은 창이 뜨게 되면 여기서 모든 것을 관리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파일을 세팅해줘야 하는데 왼쪽 상단에 프로파일을 클릭합니다. 매니지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 어드레서블 프로파일즈 창이 뜨게 되는데 지금은 기본 설정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나중에 서버를 이용해서 설정을 할 때 여기에 주소를 설정해줘야 하는 창입니다. 그룹을 설정해줘야 합니다. 해당 그룹은 기본 디폴트로 되어 있으며 추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그룹을 클릭하게 되면 인스펙터 창에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룹을 만들 때마다 해당 그룹을 맞게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설정해 줘야 하는 건 캐시 클리어 비헤이비어입니다. 클리어 when new 버전 로드를 선택합니다. 이걸 선택하게 되면 변경 사항이 있어서 번들을 다운받게 된다면 이전 번들은 제거하고 새로 변경해 줍니다. 이걸 선택 안 하게 된다면 해당 기기의 번들이 변경될 때마다 따로 저장하기 때문에 용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용량이 늘어나게 되니 이 부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시스템 세팅즈를 눌러 시스템 세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설정해줘야 하는 건 유닉 번들 아이디에 체크를 합니다. 이게 체크가 안 되어 있다면 빌드 때마다 기존 거 포함해서 전부 추가해주게 되는데 체크하게 되면 기존 거는 두고 새로운 것만 추가하게 됩니다. 샌드 프로파일러 이벤트를 체크하게 되면 이벤트 뷰어 창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 메모리가 로드되거나 언로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드 리모트 카탈로그를 체크합니다. 이건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카탈로그의 4번을 생성해주고 이걸 서버에 올려 불러와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빌드 앤 로드 패치에서는 리모트로 설정합니다. 그룹 창을 선택하고 디폴트 그룹을 클릭해서 그룹 설정 창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도 빌드 앤 로드 패치가 있는데 이것도 리모트로 변경합니다. 기본적인 설정은 다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어드레서블에 등록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리를 위해 폴더를 생성해 줍니다. 생성된 폴더에 어드레서블에 등록하고자 하는 오브젝트를 프리팹화시켜 추가합니다. 인스펙터에 등록되어진 프리팹은 주소가 없고 프리팹화시킨 폴더에 있는 걸 선택하셔야 합니다. 프리팹화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클릭하게 되면 어드레서블이 추가되어져 있고 이걸 체크합니다. 그럼 그룹 창에 해당 프리팹이 등록됩니다. 해당 이름을 변경할 수 있지만 저는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름을 변경하는 것보단 그룹을 추가해서 구분 지어주는 게 구별하기 편한 것 같습니다.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건물도 프리팹화시켜 등록하겠습니다. 건물을 프리팹화시키면 자식으로 또 다른 오브젝트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 등록되어지는 건 전체를 등록하게 됩니다. 하지만 머티리얼은 등록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오브젝트에 있는 머티리얼도 같이 포함시켜줍니다. 클릭해서 보게 되면 머티리얼에도 어드레서블 항목이 있고 이걸 체크해서 추가합니다. 다른 건물도 등록해 주겠습니다. 등록을 마치게 되면 그룹 내에 여러 개 생성되어지는데 라벨을 통해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오브젝트의 태그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룹을 추가로 생성해서 머티리얼만 따로 빼서 분리시키겠습니다. 라벨을 추가하는 방법은 태그 등록하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라벨을 선택합니다. 우측에 톱니 모양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우측 플러스를 클릭해서
이름을 적어주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라벨은 하나씩 변경하셔도 되고 동일하다면 전부 클릭해서 변경하시면 한 번에 적용되어집니다. 추가로 등록할 수 있지만 하나만 등록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새로 추가한 그룹도 디폴트 그룹에서 설정한 것과 같이 동일하게 해줍니다. 다른 건물도 추가해 주겠습니다. 오디오 파일과 이미지 파일도 등록하겠습니다. 인스펙터 창에서 빈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BGM이라는 오브젝트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오디오 소스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추가할 오디오 파일을 선택하고 어드레스블을 체크해서 등록합니다. 이미지 파일도 추가해줍니다. 이제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새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이름은 어드레스블 매니저라 정하겠습니다. 인스펙터 창에서도 빈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이름은 어드레스블 매니저라 정하겠습니다. 여기에 방금 만든 스크립트를 추가합니다.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업데이트 함수는 제거합니다. 인스펙트 창에서 등록해주기 위해 시리얼라이즈 필드를 작성합니다. 어드레스블에 등록한 이름을 문자로 받아도 되지만 오타로 인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 에셋 레퍼런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여기엔 종류가 여러가지이므로 맞는 에셋 레퍼런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캐릭터와 건물은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게임 오브젝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건물은 여러 개이므로 배열로 등록합니다. 오디오 파일은 에셋 레퍼런스 T를 사용하고 여기 안에 오디오 클립이라고 작성합니다. 오디오 소스에 접근을 해줘야 하니 게임 오브젝트를 작성하고 BGM 오브젝트를 추가합니다. 이미지 파일은 에셋 레퍼런스 스프라이트를 사용합니다. 캔버스에 있는 이미지에 접근해줘야 하니 플래그 이미지를 추가합니다. 저장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에셋 레퍼런스에 등록시켜주기 위한 방법은 동그라미를 클릭해서 목록 중 선택하는 방법, 그룹 창에서 드래그해서 넣는 방법, 폴더에서 해당 프리팹을 드래그해서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어있는 란에 모두 적용시켜주고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시작 시 어드레서블을 초기화해 주도록 합니다. 이건 안 해줘도 되지만 혹시나 모를 불상사를 막기 위해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버튼을 하나 추가합니다.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드레스블에 등록되어진 에셋을 불러오게 하겠습니다. 버튼 이벤트에 등록할 함수를 작성합니다. 캐릭터부터 작성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추가할 때 인스턴시에이트를 사용하는데 어드레서블에서는 asynch라는 이름이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복잡하게 불러올 필요 없이 이 함수로 바로 호출하면 됩니다. instance8 async를 호출하여 끝내도 되지만 추가적으로 변경을 해주거나 적용을 시켜주려면 컴플레이트를 추가해주고 람다 형식으로 추가해 작성하면 됩니다. 오브젝트를 불러오게 되면 나중에 해제를 해줘야 하니 오브젝트를 담을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instance8 async 호출이 완료되면 리스트에 추가해줍니다. 건물들은 여러 개니 반복문을 이용해서 추가해줍니다. 오디오 파일은 load asset async 함수를 호출해줍니다. 완료가 되면 BGM 오브젝트에 오디오 소스를 불러와서 넘겨줍니다. 클립에 해당 파일을 넘겨주고 재생이 반복되어지게 루프는 true로 해줍니다. 플레이 함수를 이용해서 재생되게 합니다. 이미지 파일도 동일하게 해줍니다. 플래그 이미지에 이미지를 불러와서 넘겨줍니다. 스프라이트에 해당 파일을 넘겨줍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버튼에 클릭이 되었을 때 모든 게 스폰되어지게 설정합니다. 인스펙터 창에서 어드레서블에 등록되어진 프리팹들은 제거해줍니다. 그룹 창을 열어서 빌드를 해줍니다. 상단의 빌드를 클릭합니다. 뉴 빌드를 선택하고 디폴트 빌드 스크립트를 선택합니다. 빌드를 마치면 플레이 모드 스크립트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Use Asset Database를 선택합니다. 이제 실행시켜 확인합니다. 캐릭터에 카메라가 있어서 보시는 것과 같이 화면이 안 나오게 됩니다. 스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어드레서블에 등록되어진 것들이 추가되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드레서블로 생성되어진 것들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버튼을 추가하고 이름은 릴리즈라고 정하겠습니다.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버튼 이벤트에 등록할 함수를 작성합니다. 게임 오브젝트의 리스트에 등록되어진 오브젝트의 수가 0이면 빠져나가게 해줍니다. 리스트 카운터의 값을 인덱스로 받아주고 어드레서블의 릴리즈 인스턴스 함수를 이용합니다. 여기에 리스트를 넣어주고 목록에 인덱스를 넣어줍니다. 릴리즈 인스턴스 함수는 인스턴트8 asynch로 생성된 오브젝트를 메모리에서 해제하고 제거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트에도 제거해줍니다. 오디오 파일과 이미지 파일은 릴리즈 어셋 함수를 이용해서 해제해줍니다. 로드 어셋 어싱크를 사용한 것은 릴리즈 어셋을 이용해서 제거해주시면 됩니다. 저장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릴리즈 버튼에 클릭을 하게 되면 제거되게 설정합니다. 이제 실행시켜 확인해 봅니다. 로컬에서 어드레서버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서버를 이용해서 적용하기 전 미리 로컬에서 세팅을 해준 다음 서버를 추가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선 서버를 이용한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